안녕하세요. 어휴, 저는 이때쯤 되면 이제 다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작년에 한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들으셨던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또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거니까요. 어, 저도 이게 사실 저는 엑셀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계속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입시 쪽에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올해 1년째인데, 1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들 혹시 처음 하시는 지금 분들은 아까 일부부터 얘기하던 게 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많은 걸 다 알 것 같으면, 난 차라리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 안 해줍니다. 보면요. 아까 서비 교수한테 물어보면 잘 준다 하지만 잘 안 줍니다. 잘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이니까 다.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작년하고 똑같아 이거는. 이건 작년하고 바뀌지 않았어. 오늘도 많이 들었죠. 그죠? 이건 작년하고 바뀌지 않았으니까 작년대로. 나는 작년 걸 모르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아까 했던 이런 작업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이거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요건 먹지 않을 정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 또 할 수 있었던 요 강의를 또 아마 주신 계기가 여러분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팀이 있습니다. 팀이 전국에 19명이 있는데 거기에 2년 전부터 제가 경북에서는 담당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조금 이 받는 소스가 좀 있어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요. 좀 익숙하신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아까 그 많은 이렇게 했던 자료들을 엑셀에 어떻게 하면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적 분석부터 원서 접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정답은 없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라도 가면 욕먹지 않을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에서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본인 쓰시던 것만 계속 쓰시다 보니까 합불 자료만 검색하시다 보니까 그 이상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할 거고요. 유효한 기능은 이제 몇 가지 센진학이라든가 유니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개 담았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게 좀 저쪽에 우리 최서희 쌤 계시죠? 잠깐 마이크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최서희 쌤이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3학년 담임이신데 이 작년에 처음 3학년 담임을 하시고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했다고 왔을 때 어려웠던 점, 이게 제일 어려웠고 이 부분 하면 참 괜찮았다. 이거 짜고 한 거 아니고요. 질문 안 드렸었습니다. 돌발적인 질문이라서요. 어떻게 주실지. 안녕하세요. 사곡고등학교 교사 최서희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처음 고3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되게 막막하다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료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혹시나 또 잘못된 조언도 해줄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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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짜고 한 거 아니고요. 진짜 진짜 그냥 들여가지고 이따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그 막막함을 조금만 해소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이 앞에 이제 강의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에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요 부분을 이제 요 위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 분석 단계죠.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아까 김장욱 선생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착하기만 하고 성적이 없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 부분도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인성 부분 평가할 때 착한 애를 뽑고 싶은 건 아니라더라고요. 착한 게 인성이 좋은 건 아니래요. 성적이 좋은 게 인성이 좋은 거지. 그렇게 지금 입시는 되니까 그래서 성적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모의고사를 좀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신도 아까 분류대로 분석을 하고 이 아이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자, 모의고사 칠 때마다 특히 사설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대학 코드를 아이들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거 꼭 넣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사설 이 엑셀 파일로 넘어올 때 이 자료가 다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그냥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면 여기서 모든 담임선생님은 쉽게 보인다라는 거죠.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 아래쪽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등급 최저 맞췄는지 최저 유무 2개 합은 얼마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아까 김장욱 선생님은 등급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 등급을 올릴 때까지는 100분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결국은 등급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따라갈 거거든요. 성적 집계표 내신을 분석하고요. 대학별 환산 점수 그 다음 보고 전체 이쪽이 이제 아이들 성적을 분석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제 정시 배치표 갔다가 수시 입결 갔다가 그 다음에 생활 기록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작년 합불 자료 보면서 그 다음에 수시 이 카드 작성까지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밑에 탭을 넘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아까 그 탭이 이제 중간고사 치고 나면 아까 이재준 부장님도 하셨지만 역시나 우리가 요 탭 아래쪽이 좀 바뀝니다. 요 아래쪽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지금 중간고사만으로 등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컷이 어느 정도에 놓였는지 이런 상담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명 정도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2명 정도가 2학년 성적까지가 2.2 정도 됐었습니다. 2.2 정도 되었는데 얘가 문과다 보니까 문과는 사실은 등급이 3학년에 나오는 과목도 꽤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5과목이나 있었어요. 5과목을 다른 거 활동하지 말고 그것만 그냥 등급 맞춰. 등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교대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 했더니만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1등급을 받아서 1.78 끊기더라고요. 1.78 끊기는데 안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대가 그죠? 저 위에 한두 개 빼고는 다 되죠.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으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적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바뀌죠. 수시 지원을 하고 나면 수시 6장 썼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이제 또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학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치고 나면 수능 정보 이제 더 이상 모의고사 성적은 필요가 없죠. 이제 수능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 성적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작년에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버전이 25번에서 제가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공유를 해가면 상담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내신입니다. 아까 이재준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참고로 이제 좀 전에 했던 이제 이재준 부장님한테 제가 정보를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은 이제 멘토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받은 걸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써먹고 해서 거의 이제 코드가 비슷하고요. 앞에 일부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일부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게 과목별로,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뭐 교과전형에서는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요.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이 특출하게 좋은지, 또 학년별로 학기별로 이동하면서 어떤 과목이 점점점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짜고 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뭡니까? 작년에 이건 또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대학별 내신 산출입니다. 정말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요 산출을 해서 아까 이 친구는 지금 성적이 좀 괜찮아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전형 정렬해 버리면 200개의 대학 다 들어와 있고요. 유리한 전형이면 등수가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값이면 어디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거는 이 등수라는 거는 그 학년 전체에서 돌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죠, 일명. 이 학년 전체를 돌렸을 때 아까처럼 나만 성적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아졌느냐. 자,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가서 이거 누르기만 하면 이 아이가 위에 올라오는구나, 밑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 학년에 한 분만 이제 살짝 건드려주면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한 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분만 만들고, 그 다음 입력만 해놓고 같이 보는 거죠. 그죠? 부장님들 가만히 계시니까 그분들이 만들겠죠. 그죠? 부장님들 뭐 그런 거 만드실 겁니다. 아마 만들지 않으면 뭐 구해 오시겠죠. 그죠? 뭐 상담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상담하라 해야 될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요거는 뭐 학년 통계도 1등급이 얼마 정도 나온지 학년 통계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우수자 있는데 요것도 이재준 부장님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내신 성적하고 같이 옆에다 붙여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색깔을 여기다가 붙여놓으니까 요건 내신 성적 모의고사 등급 우수 학생인데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내신이 굉장히 낮은데 모의고사가 되게 좋죠. 그죠?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가 저 밑에 가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합계로 봐서 몇 점 몇 등급이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저에 들어갈 게 지금 제일 높은 최저가 의대를 빼면 세계합이 7입니다. 세계합이 7이 제일 높은데 굳이 뭐 한 개가 뭐 9등급이 나오든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전체 등급이 얼마나, 그러니까 너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면 정말 없어 보이죠, 그죠?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친구가 2개짜리 최저에 걸려있는 친구라면 2개, 다른 부분들은 엄청 낮아도 2개를 갖고 잘 갈 수 있다면,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엄청난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는 학년 전체에서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요거는 학급에 대해서 역시 내신과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결 들어갑니다. 입결 이제 작년에 2년치 입결이 정시부터 항상 잣대를 대야 됩니다. 정시에서 갈 수 있다면 구시에 수시에서 너무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시 잣대로, 자, 이놈도 이제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역시 한 번만 이렇게 계산해 두면 됩니다. 계산해 두면 여기 내 점수하고 차이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제 필터링 가지고, 내 원하는 대학만 찾으면 몇 점 차이 난다.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이 나오니까, 그 부분 가지고 조금, 물론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죠. 큰 틀 잡는 겁니다. 큰 틀 잡을 수 있겠다. 자, 그 부분도 좀 힘든 것 같아서요. 필터링으로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역시 검색을 만들었습니다. 검색. 이 부분에서 원하는 대학명 또는 학과명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대학들이 나오면서 점수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그냥 프로그램 따라만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칸씩요. 한 칸씩 건너서 자, 그렇게 됐다면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내 잣대가 만들어졌으면 수시로 다시 가야 되겠죠. 우리 보내기는 수시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보내기 위해서 수시 그러면 내신으로 가야 되겠죠. 내신 성적 50% 컷, 70% 컷으로 역시 가고요. 중원율하고 살짝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대도 안 하는 소리는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기서요. 자, 이거는 졸업생 이제 본교에 이제 아까 그 부분들은 일반적인 거죠. 전국의 아이들의 입결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뭐 교과 전형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종합 전형은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노란색은 합격이죠. 합격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역시나 나의 내신이, 그 아이의 내신이 여기 들어와서 차이가 얼마인지 이쪽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아이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 뭐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누적은 하지만 그 학교에 한 최근 3년치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전에 거는 오히려 더 안 맞을 것 같고요. 3년치 정도만 가지고 돌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쪽에 연도가 있죠. 연도를 가지고. 자,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이제 봤으면 이제 생기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안 되겠으면 이제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생기부 이제 뜯어봐야 되겠죠. 아까 전체 성적은 그렇지만 아까 성취도가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보면요. 요즘 이제 특징이 기타 과목 놓치는 친구들, 예체능 버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아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큰 틀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 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교과 외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주요 교과는 어느 정도인지, 항목별로 다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면 생활기록부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역시 요 고담 시트에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 입결 자료입니다. 입결 대교협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다 내려받아서 보통 내려받을 수 없는데요. 내려받아서 모아서 다시 이렇게 나타내 봤거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조금 대기업보다 보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 지원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합격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지원자의 내신 등급 최고가 얼마인지, 최저가 얼마인지, 합격자 내신 최고가 얼마인지, 최저가 얼마인지. 우린 불합격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불합격자 최저가 얼마인지, 최고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클릭하면 자세히 이렇게 구체적인 대학 학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지금 얘를 지금 누적 만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 학교에서 이 대교육 전송을 덜 하셨어요. 전송을 다 하면 그 부분을 내려서 작년부터 내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학교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거다 보지 않고 다 지우고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업데이트 되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역시나 그냥 보기 또 힘들어서 검색을 만들었습니다. 검색을 이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려서 여기서 모든 조건을 다 줄 수가 있고요. 검색하면 이 부분들이 좀 잘 보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검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사용은 그냥 검색만 하시더라고요. 검색만 해서 검색까지도 오면 다행인데 검색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팅 기능이 다 있어서 입맛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별 넘어가고요. 자, 거기까지 오면 이제 상담 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카드, 그 다음 단계죠. 자, 이 정도 하고 상담 카드 주는데요. 자, 상담 카드 주실 때 여기 보면 성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적. 아이들한테 그냥 백지 딱 주면서 네 이름 적고 이 해오라 그러면 지 성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적을 집어넣어 놓고 아이만 여기서 선택을 하면 요 성적까지는 좀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출력해서 주면 아이가 적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성적이 자동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좀 작성하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강이나 지금 만약에 작성하신다면 시행계획 아니면 나중에 작성하신다면 요강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보면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수시 요강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직 올해 거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모든 게 다 이렇게 삐쳐나온 거다라고 이걸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강을 자세히 보시는 게 정말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요걸 필터 기능을 통해서 입맛대로 뭐 예를 들면 농어촌에 어디가 어느 학과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뽑고 있는지 특별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하면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어디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점수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점수 찾아갈 수 있는 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강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한 대학씩 요강을 이렇게 보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요. 여기서 좀 좁힌 다음에 뭔가가 좀 꽂혀지면 이제 실제 요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 요강에 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최저 기준으로서 이제 대학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 아이가 결국은 6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써야 될 건데 찾고 있는 겁니다. 야, 네 성적이 이만큼이야. 정시야, 수시야 이제 가려봤고요. 그럼 수시로 가려졌다면 수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그걸 찾아야 될 거 알겠습니까? 애들은 모릅니다, 실제로요. 애들은 진짜 모르고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찾아갈 때 아까처럼 잣대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에 만들어 놓으면 되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얘는 전문대입니다. 전문대도 요즘은 이제 좀 많죠. 특히 보건 계열이나 이런 쪽에는 좀 많아서 그래도 야, 전문대니까 그냥 막 써보면 개수 제한도 없는데 써보면 되지.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각각 특징은 이렇고 전문대 성적도 작년에 이 정도 됐구나라고 한 번쯤은 얘기해주면 그래도 우리 공부 뭐 한다고 그래 하지 않고 우리도 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대까지 집어넣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엑셀 프로그램 마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 아까 이재준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을 수 있게 좀 지금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분류를 잘 해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분류를 잘 못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요강일 거고요. 요강은 올해 요강, 작년 요강을 같이 항상 둬야 됩니다. 왜? 뭐가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작년 최저보다 줄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강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 요강을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들. 뭐 우리 강의 듣고 이러면은 저는 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부분은 캡처해서 어디다 자꾸 박습니다. 박아서 수업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물어도 갖다 들이댈 수 있게끔. 내 머리에는 없지만 찾아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쇼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요. 처음 한다는 걸 또 애들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한번 밀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애가 본인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다른 쌤 찾아갑니다. 다른 쌤 찾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좀 쇼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는 애하고 상담하다가 좀 잘하시는 분한테 질문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 옆에 좀 잘하는 쌤한테 이거 어떻게 되죠? 물어보면 별로예요. 가고 나서 물어보든지, 가고 나서 물어보든지 적당히 좀 돌리고 쇼를 좀 하고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그때그때 좀 찾아보는 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결도 대학에서 요즘 홈페이지에서 웬만한 대학들은 다 발표하죠. 아까는 우리가 수합된 거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죠. 대학교에서 보통 85% 컷, 50% 컷을 발표하는데 작년에 경북대입니다. 2022에 경북대고요. 아직 2023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것도 하면 저는 이렇게 색깔을 한번 칠해봤거든요. 색깔 칠한 노란 부분이 미달학과입니다. 경북대에서요. 미달학과를 저렇게 찾으니까 한 30몇 개 학과가 미달이었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때 최저가 세계합이었죠. 세계합이 8 뭐 이렇게 지금
인문계는 세계합이 6, 7 이렇게 가다 보니까 최저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미달이라는 거는 최저 통과하면 합격이다라는 뜻이에요. 최저 통과. 원래 경쟁률은 높았지만 최저 충족률이 낮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경북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도 한번 그냥 해보니까 세계합이 15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다 미달인 2022예요. 올해 뭐 경북대 좀 대박이 났다 해서 아마 입결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분석해 봤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센진학이나 수시철 되면요. 이 센진학 프리뷰라고 센진학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리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나중에 한번 요 위에 클릭하시면 원하는데 자 약학 그럼 약학 클릭하면 약학에 대한 정보가 쫙 몰려 있고요. 전형부터 학교장 추천 쫙 몰려 있고 그 탭으로 딱 이동하거든요. 그냥 한글 파일인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런 자료도 제가 들으면 아까 거기 폴더 안에 있었던 것 중에 몇 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런 자료 같으면 이게 첫 해죠. 첫 해 우리 학교장 추천 전형 수도권에 대략 얼마 나왔을까라는 걸 그때 임병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PPT 자료에서 한눈에 좀 볼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아마 올해 자료로 다시 업데이트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제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좀 끌고 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만들면 맞지 않으니까요. 자연계도 위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때부터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인문계 자연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연계가 사실 성적이 좀 낮고 인문계가 높았는데 이제 자연계가 확실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높아지고 뭐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니까 통합이 되면서 인문계가 굉장히 불리해졌죠. 그죠? 수학 같은 이런 부분에서 불리해지면서 성적이 역전되더라. 모의고사 성적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거요. 자, 요거는 박건우 선생님 거 역시 이렇게 정리해서 아까 그 폴더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 자료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아까 프로그램 돌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폴더에 들어가서 자, 엑셀 클릭만 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면 같이 보면 되거든요. 요거는 뭐 이 논술 전형에서 최저 기준으로서 논술 어느 낼 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최저가 높다 보니까 최저 기준으로서 대학을 정할 때 활용해 보면 좋은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이었고요. 이제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은 조금만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딱 한 개만 봐라 그러면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왜 데이터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안 맞았는데 이제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많이 주고 있고 협력고가 되지 않으면은 공유를 안 해주니까 이제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한 개만 본다면 이게 그 정도의 이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걸로 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학생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왼쪽 편에 이제 이건 프로그램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교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입학 상담에서 이제 박람회에서 사용하는 전문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버전하고 조금 섞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학생을 선택하시고 저 위쪽에서 이쪽 부분에서요. 이제 대학명이라든가 찾고 싶은 학과를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좀 보시면요. 검색만 하셨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자, 밑에 여기 한번 보시면 다양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가 않네요. 잘 보이시가 않네요. 제가 관심대학 상담 내용, 내신 산출 방법까지 보이거든요. 그 한 개씩 클릭해 보시면 되게 자세한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탭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요. 한번 검색하시고 여기 보면 체크박스에 결과 내 검색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경북대를 검색했습니다. 경북대 검색했는데 나는 다시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결과 내 검색을 클릭하고 보시면 그 검색된 범위 내에서 다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속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경북대의 경영학과만 나오겠죠.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여기 경영이라고 치고 검색하면 경영학과 전국에 다 나오겠죠.
그러나 경북대를 치고 하면 그렇게 줄일 수 있겠다.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검색어에다가 입력하시고 바로 검색해도 충분하다. 대학명도 검색해도 되고 학과명도 검색. 두 글자 이상만 집어넣으면 검색이 됩니다. 한 글자 넣으면 검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으로 검색이 있습니다. 탭으로 검색을 클릭하고 하시면 6개까지 여기 차례대로 한 개 없어지고가 아니라 누적해서 6개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거는 좀 클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점수는 그렇게 산출되었는데 어떻게 산출한 거야? 뭐가 반영됐는 거야?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클릭하시면요. 자, 어떤 과목이 여기 체크박스 돼 있죠, 그죠? 체크박스 됐는 것만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아이 수강한 과목들은 이렇게 많지만 체크박스 된 것들만 이 학교에서는 봤다.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다라는 근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사례만 보시지 말고 가끔씩은요 좀 특이하거나 이런 상황은 같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찾았습니다. 자, 가톨릭 강동대, 자, 무슨 학과.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그럼 관심대학 추가할 수도 있고요. 지원하기 입시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있고요. 관심대학 추가하면 관심대학에서 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시 때 지원하기 할 때도 여기서 지원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는 방법이죠. 항상 우리 3개년이 3개 개념이 이렇게 보입니다. 3개년이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인데요. 합불 사례와 이 부분이 제일 메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학을 검색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학과를 검색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서 딱 보시면 항상 3개가 있죠.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금 2023, 2022, 2021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이 되면 2023, 443 이렇게 3개가 딱 나올 텐데요. 나오면 최저 기준도 보이고요. 경쟁률도 보이고 뽑는 인원도 보이죠. 자, 반영 교과도 보이고요. 근데 잘 보시다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최저 학력 기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기요. 글자가 길어서 안 보이죠? 그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걔가 확대돼서 다 보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자, 3개가 따로 이렇게 전체가 보이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게 최저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최저가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없다가 있어진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겠죠. 그게 다른데 그 성적을 보고 아이 상담을 하면 맞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 최저가 안 바뀌었어. 뽑는 인원이 바뀌지 않았어. 자, 반영 교과가 바뀌지 않았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비슷하게 봐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들 조금 줄어든 요 상황만 고려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라면 작년에 최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최저가 높았었는데 줄었다든가 이러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개, 자, 이 부분 제가 잊어버릴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3개를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프로그램 팀이 직접 수기로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개설대 학교에서 계속 학과를 바꾸죠. 뭐 이 그룹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바꾸죠. 특히 낮은 학교들은 이 이름을 계속 바꿨습니다. 좀 매력적인 이름 학과로 바꿔서 애들이 오도록 미달 안 되려고 바꿨는데 그러면 작년 학과가 이름이 같지 않죠. 이걸 매칭을 수기로 해야 됩니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잘못 매칭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작년에는 관광학과로 뽑았는데 관광학부가 돼 있어. 그러면 관광학부 안에는 더 낮은 과도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 성적을 그대로 봐서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실수로 잘못 매칭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매칭된 거는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 신고 번호로 신고해 주시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도 있다. 학교에서 잘못 보낸 오류도 있지만 간혹 우리 매칭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좀 열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최저 바뀐 거, 뽑는 인원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자, 보세요. 그냥 아이들 한 개만 올해 것만 요강을 봐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거거든요. 이 상담 프로그램의 장점은 그겁니다. 세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했다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옆에 전형 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3개가 다 생길 거예요. 2년 전부터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경영대학 냈던 아이들이 이 전형으로 낸 친구가 다른 학교에는 어디 냈을까라는 것을 야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학과 그러면 이 경영대학 여기 낸 아이들이 다른 학과는 어디를 냈을까? 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자,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런 생각이 생길 겁니다. 아이가 대부분은 생각이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제가 어디 갈 건데요, 어디 갈 건데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6개를 다 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3개 정했어, 4개 정했어, 2개가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는 어디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요. 뭘 알아야 추천하죠. 4개가 이미 나도 그게 최선인데,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 여기 냈는 아이가 다른데 어디 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많이 냈는지를. 여기 딱 보내면요. 작년에 여기 냈는 이 학교, 이 학과 냈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 어디에 내서 합격을 가장 많이 했고, 여기는 적게 했고,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학교를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서울대 거기 냈는 친구들은, 고려대. 건수가 379건 제일 많이 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합격 비율은 46%. 자,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딱 나오죠. 그죠? 몇 건 내서 몇 건 합격했는지. 그럼 이거 보니까 네가 지금 이 학교를 낼 거니까 작년 사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작년에는 이거 이제 한 해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2회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회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쪽은요, 모집 단위죠. 학과별로죠. 이 학과 내는 친구는 도대체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냈을까? 가장 많이 낸 데가 어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합격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내서 합격은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작년부터 또 나갔습니다. 작년. 아까 그거는 저작년부터 했고요. 이거 작년부터.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얼마일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어디를 많이 냈을까, 여기? 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서울의 지역균형 경영학과 내는 친구가 다른 학교를 어디를 냈을까? 보세요. 전국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전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고려대하고 연세대 고려대 당연히 나오겠죠. 서울대 냈던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로 쭉 나가는데, 자, 우리 지역 봅시다. 경북 지역은 보면요, 대구교대가 딱 나옵니다. 서울대 냈는 친구인데요, 직윤 낸 친구가 대구교대도 리스트에 충분히 놓이더라. 그래서 적당히 내려가다가 대구교대하고도 서울대 직윤하고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내고 있더라. 아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양대하고 아까 어디였죠? 한양대하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한다. 경북 지역을 사랑한다. 근데 한양대 요걸 딱 클릭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요, 또 경북대도 딱 클릭해 보면, 제가 클릭해 보니까 뭘 알 수 있는지 진짜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한양대를 많이 합격하느냐? 내신 좋은 애들이 한양대를 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서울의 아이들은 내신 좋은 애들이 잘 안 내는 거죠. 좋은 애들은 더 높은 데 내고 낮은 애들이 종합전형으로 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 좋으면 무조건 한양대를 찍고 가기 때문에 걔는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격률이 높아졌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요소들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추천해달라 했을 때, 내가 이 학교는 무조건 쓸 건데 그 다음 나머지 추천해달라 했을 때 얘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되게 애가 예를 들어 상담한다면 그때 바로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 저녁에 상담한다 그러면은 미리 쉬는 시간에 한 번만 클릭해서 보시고 아는 것처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살짝 한번 보고 이렇게 나올 거 이제 예상하고 이제 이따 오면 같이 하면서
마치 내 머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쓱 나가면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과 추천도 해주고 대학 추천도 충분히 2년치 가지고 리얼한 추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여기 말도 안 되는 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등급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잘못 오류로 입력해서 그래서 전에 넣을 때 지금 넣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못해서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4등급이 합격된 게 있어요. 얘가 3등급인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2등급대였는데 4등급이 합격이 딱 있으면 그거 딱 펼쳤는데 아이가 보면 선생님 이 4등급 있으니까 나는 3등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안 보여주고 싶을 때 여기서 여기 체크박스 하시고요. 선택 사례 임시 삭제 누르시면 그게 아이 할 때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잠깐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되살려지니까 선택 삭제해 주시고 이거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등급은 삭제시키고 보시면 상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클릭해보고 아이하고 만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류도 좀 있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부터 이제 개설되는 건데요. 자 이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성적을 보는 거죠. 자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몇 등급이 합격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쭉 나오죠. 합격 나오다 불합격 나오고 할 텐데요. 잠깐만요. 또 제가 잊어버릴까 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전형 방법 보기 있죠. 여기 전형 방법 보기하고 좀 이따 제가 실현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 얘를 보면 이게 화면이 커집니다. 왜? 그냥 검색을 하면 밑에 몇 개 사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위에 한 개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확대되면서 사례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학생부 교과 경영학부입니다. 자 경북대 학생부 교과 경영학부 사례 중에 지금 이 친구가 1.86에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그 수능 성적은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례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바로. 요렇게 뜨면서 뭐가 나오죠? 이 아이의 성적이 나오죠. 6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7월, 11월. 물론 고등학교에서 입력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얘가 시험 망쳤어 해서 11월 수능 안 넣어버리면 볼 수 없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상담할 때 참 좋잖아요. 이거죠. 안 주니까 이게 정보를 이게 다 비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머지 5개는 어디 내었는지 다 보입니다. 내에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정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이 몇 가지 정보에서 초임할 때 제일 힘든 게 성적은 어떻게든 맞추면 될 건데 어디가 좋아요? 어디를 내야 돼요? 몇 개를 마지막 한 개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작년 아이들 한번 볼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 이렇게 내신 좋은 애는 5개를 이렇게 나머지를 썼네. 너보다 훨씬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썼네. 너보다 조금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썼네. 그럼 너가 합격하고 싶다면 조금 낮은 쪽으로 좀 낮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찾아가면 합격하겠지. 아니면 좀 상향으로 가고 싶다면 좀 위에 아이들이 이 그룹의 위에 쪽의 아이들 그룹 쪽으로 찾아가도 되겠지라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작년 2학기부터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걸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한 개 사례가 그렇고요. 또 밑에 아이는 또 가끔씩 보면 이렇잖아요. 내신 되게 좋은데 떨어졌어. 불합격이 왜 떨어졌지? 얘 최저도 없는데 왜 떨어졌지? 그럴 때도 한번 클릭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최저가 있는 경우는 해보면 거의 최저 미충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부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그거 볼 때도 제가 여기 항상 보시면 잠깐만요. 자, 여기 3개 학년이 있습니다. 여기요. 입시 결과를 하면 항상 이제 최근에 거 나오고 그 옆에 클릭하면 그 전에, 그 옆에 하면 전에 합불 사례가 3개가 있으니까
자, 요거 제일 최근에 거 보고 그 옆에 거 보고 그 옆에 거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기로 매칭하다 보니까요. 아까 다른 학과를 연결해 버리면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과부터 똑같은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똑같은데 특별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죠. 신설학과 같으면 당연히 합불 사례가 없어야 정상인 거죠. 신설학과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설학과가 분명히 맞는데 너무 답답하고 약간 바꾼 거예요.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바꿔서 작년에 요 학과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그러면은 억지로 걔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이렇게라도 좀 보는 게 안 나. 참고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맹신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까 성적 분석 보시는 거고요. 내신 반영 어떻게 됐는지 옆에 클릭해 보시면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실 때요. 그 다음에 요 비교하실 때는 항상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사례 점수에는 뭐 비교과 영역도 다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등급이 있고 이쪽에 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평균이 똑같더라도 교과 전형에서 환산 점수를 내야 된다. 대학별로 아까처럼 환산 점수를 내면 등급은 똑같을 수 있지만 점수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산 점수를 내보면 노가 더 높아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산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실 때도 환산 점수를 좀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단순 등급 처음에 한번 보시고 옆에 환산 점수. 근데 문제는 환산 점수를 하면은 비교가 좀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자, 뭐 950점 그랬는데 이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고 학교 내에서 할 때는 아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등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조금만 활용하면 이 안에서도 웬만한 거는 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세계학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는 최저학력, 자, 여기 보시면 더 낮은데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같으면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1.5 되게 궁금해. 이럴 때 더블 클릭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블 클릭 딱 하면은 너보다 훨씬 높은 아이도 근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최저가 지금 최저 미충족이잖아요. 평상시에 맞췄던데 수능에 못 맞췄다. 우리 사례는 완전 대박이죠, 그죠? 보여주기에. 자, 이 친구 봐봐.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딱 들어와 있는데 더블 클릭하니까 얘는 그때까지는 계속 맞췄는데 수능 봐봐 못 맞춰서 이렇게 떨어졌어.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면접이 얼마만큼 면접이 좀 있는 부분은요. 면접이 얼마만큼 차지할까? 이런 부분도 이 상담 프로그램으로 약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검색을 하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검색을 하시고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요거 삼각형 보이죠, 그죠?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소팅입니다. 그걸로 소팅을 딱 시켜놓고 보시면 합불이 막 섞여 있죠. 그러면 내신 순서대로 가만히 두면 이제 합격 순서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제 내신 순서대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중간에 불합격도 있고 합격도 있고 해서 그 범주 안에 얼마 정도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는지를 보면서 종합 전형도 조금은 건드려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종합전형에서 한 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학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건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역인재가 지금 우리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는데 우리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뽑은 거고요. 일반 전형에서 뽑은 성적이고요. 요게 지역인재고 요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뽑았는데 오히려 일반 전형이 성적이 훨씬 더 낮은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인재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최저가 지역인재는 한 개씩 낮춰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서 무조건 지역인재가 좋아는 아닌 것 같다. 왜 또 지역인재가 또 인원이 일반보다는 좀 적게 뽑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 활용하는 방법, 요 방법 조금만 보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자,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생기부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전형 생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부는 우리가 이 대기업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기부는 볼 수 없는데 제가 생기부 없이 그러면 아까 등급만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종합전형 낮은 데도 있기 때문에 아까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소팅을 해서 이렇게 20개씩 잘라서 한번 보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학생부 종합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종합 전형 경영학과를 한번 보시면요. 52년 40명에 경쟁률 25대 1, 1000명 정도가 왔죠. 1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합격자 등급 보면 최고가 1.54예요. 합격자가요. 최저가 지금 4.78입니다. 종합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를 3등급 아이가 쓰겠다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는 거죠. 3등급 아이가. 물론 학교별로 다를 텐데. 자, 1.54도 있지만 4.78도 합격자가 있는데 나는 3등급인데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좀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고 싶어요.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보여줍니다. 자, 20개씩 잘라 보겠습니다. 자, 1등에서 20등. 자, 아까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을 소팅을 해놨습니다. 내신 순서대로 소팅을 해서 20개씩 잘라봤습니다. 그럼 1등부터 20등까지는 내신이 1.54에서 2.06이었어요. 평균은 1.8등급이었고요. 여기에서는 합격률이 20명 중 70%가 합격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즉, 2등급 안쪽으로 오면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서류하고 크게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 다음 20명을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20명을 가면, 그래서, 자, 그 다음을 보면, 2.06에서 2.20 같으면, 합격 건수가 20명 중에도 6건밖에 없습니다. 30%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 41등에서 또 20명을 끊어보면 35%, 그 다음 15%, 10%, 15%, 5%. 자, 2.5를 넘어서니까 드디어 0%대가 나옵니다. 2.5등급이 넘어서는 이 140등 넘어가는 아이 중에서는요, 2.5에서 2.6 사이인데, 평균 2.58인데, 0%입니다. 이 사이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다시 조금 살아나기도 하지만 결국 10% 이내에서 맴돌다가 0에 머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아까 3등급이 낸다 했을 때 내라고 해야 될 건가? 네 생기부가 정말 뭐 최상이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 학교 수준을 이제 평가해 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뭐 한번 도전해 보려면 하겠지만 그럼 지 스스로 지가 합격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게 되겠죠. 아까 퍼센트를 보여주니까요. 자,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요거 가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이거죠. 이거 역시 처음 하시는 선생님이 꼭 필요한 위치입니다. 처음 하시는 선생님 뭐 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겁니다. 이제 어느 학교 그러면 찾으면 되겠는데 이거죠. 나는 무슨 학과 가고 싶어요? 수도권에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경영학과 그럼 좀 많고 뭐 수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검색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가 수시 상담 탭이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수시 사례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 차트를 클릭하시고 여기 선택하면 됩니다. 계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개만 선택하셔서 까면 과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라인이 나옵니다. 자, 빨간 선이 내 성적이라는 거. 이 아이의 성적이에요. 이 아이의 성적을 기준으로 딱 끄이죠. 자, 이런 대학 같으면 지금 거의 뭐 못 가는 다 갈 수 있는 거죠. 거의. 내 성적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 성적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대학의 성적 분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찾아줄 수 있다. 네 성적대별로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검색하실 때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냥 대학만 찾고 학과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왜? 여기 보면 고른기하고 농어촌하고 이런 게 다 섞여서 나와버리면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런 애들 안 보이려면 뭐예요? 여기서 좀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유형에서 좀 조건을 뭐 농어촌에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나왔으면 이 대학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갈 수 있어. 동국대 갈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사례로 넘어갑니다. 아까 거기서 검색하던 것처럼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처럼 학과가 나오고요. 학과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사례로 나오고요. 사례에서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그 사례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전체 잣대에서 대학 축을 만들어 주고요. 검색하면 거기서 갈만한 데 보이면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만 계속 하시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그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즉 아무것도 없을 때 틀 찾는 거 너무 좋죠. 그죠? 내 위치 딱 꺼주고 아래 위로 딱 라인 꺼주니까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게 사실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능만 잠깐만 보여드리고 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유형 기능 요거는 한 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기업에서도요, 우리 유니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석차 영문부를 만들고, 아까 대학별 성적을 산출하고 하는데, 이제 대기업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대학별 산출을 한 다음에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대학별 산출한 거는 사실은 한꺼번에 모든 대학을 해주는 프로그램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좀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개 대학이면 200번을 해야 됩니다. 200번을 대신에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그걸 합치는 작업이 약간 힘들 수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요. 한 번만 해놓으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 석차영문부도 마찬가지, 혹시 유니브 사용하시지 않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이제 최저를 충족했느냐 안 충족했느냐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대기업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다 입력하잖아요. 치면 업로드를 시켜 놓잖아요. 그럼 아이 선택하고 이 아이가 이 대학의 최저를 충족했는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 학년 전체에서 또는 우리 학급 전체에서 바로 검색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요 기능도 좀 괜찮은데요. 요 기능은 뭐냐면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내신과 모의고사를 잣대로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를 좀 점으로, 자, 학급을 선택하면 학급의 아이들이 하나씩 점으로 다 찍혀 있는 거예요. 학년을 선택하면 학년 전체가 찍힙니다. 자, 그러면 찍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다가 딱 그 점을 클릭하면요. 그 아이 정보가 다 나옵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누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볼 때 모의고사를 한번 치고 내신을 보고 어떤 아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쯤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파악할 때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아까 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의 지원은 수시 정시가 있는데 모의 지원은 아직까지 의미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들이 참여를 좀 적게 해서요. 2년 전부터 했는데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모의 지원 결과를 좀 주거든요. 근데 모의 지원 아직까지는 의미는 좀 없는데 많은 고교에서 참여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좀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 사설 기관에서 하던 거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거죠. 사기관에서는 그 아이들을 정말 맹신하지 않습니까? 모의 지원하고 본인 배터리가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 친구가요. 그러면 모의 지원하고 나면 이런 결과를 줍니다. 이런 결과들을 모의 지원이 딱 끝나면 어디서 몇 명 지원했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운받아서 역시 보실 수 있어요. 모의 지원 결과고요. 자, 이거는 센진학입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최저 충족 여부 학생별, 대학별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센진학에서도 합불 자료 검색이 되고요. 역시 더블 클릭하면 자세하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센진학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대기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얘가 정말 절대적이었다고 제가 봐요. 왜? 아까 어디 지원했는지, 다른 곳에서는 어디 지원했는지를 보여주고 거기서 합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대기업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이 훨씬 더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대기업이요. 이 친구보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센진학에서는 서울권역은 아마 다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우리 부산 지역 다 모으듯이 모아서 집어넣는 거고요.
대교협은 서울 지역은 조금 덜 들어오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위권 아이들 지원할 때는 이 데이터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도권에 좀 15, 16개 대학을 상담하실 때는 대교협도 보시고 얘도 상담사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교협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고요. 자, 대교협 또 확률적으로 또 표현해 줘요. 저는 확률 좋아하니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대학을 찍고 나면 그 아이 지원 정보 중에서 자, 20% 안에 합격이 얼마나 있는지, 50% 안에, 70% 안에 얼마가 있는지 여기. 그러면 합격 확률이 사실 얼마인지를 나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합격 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면 합격 확률이 몇 프로, 여기에 들면 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 딱 보여주니까 나는 뭐 5%인데도 내겠다 하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5%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건 좀 잘못된 정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잘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률로 표현해 주더라. 자, 유니브입니다. 유니브에서는 요즘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유니브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왜? 되게 편하고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넣고 검색만 하면 점수 된다 안 된다 상향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데 문제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유니브는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유니브는 원래 이 점수 산출이 목표고 사실은 지원 가능 점수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야들은요. 그래서 점수 산출할 때는 유니브가 참 좋은데 이거는 참고로 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성적 데이터 처리할 때는 되게 좋습니다. 데이터 처리할 때 우리 여러분 등급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연합 같으면 등급 낼 때 원점수만 빨리 입력하고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괜히 어려운 프로그램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있죠? 가채점 점수 자동 입력 딱 누르면요. 원점수만 딱 집어넣고 가채점 자동 입력 누르시면 원표 100등이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운받으면 다 입력한 것처럼 됩니다. 굳이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원점수만 입력하고, 대신에 요거 적용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오늘 시험 쳤다면 내일 한 오후쯤 되면은 얘들이 업데이트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그거 다 치지 말고, 그죠? 또 안 치면 또 그러니까 쳐놓고 한 개 원점수만 치면 금방 치니까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채점 나오면 실채점 자동 입력하면 됩니다. 그때 넘나왔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쉽다는 게 이거예요. 대학 검색할 때, 자, 예를 들어 수시 지원 가능, 정시 지원 가능 누르고요. 여기서 대학 치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뭐 바로 눈에 보이죠. 몇 점 모자란다, 몇 등급 모자란다. 그 다음에 색깔로 표시해 주고요. 소신, 과상, 뭐 하향. 여기다 상세 분석을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작년에 점수가 얼마였고 몇 점 모자라고 이렇게 보이고. 자, 출력하시면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편한데 신뢰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시련은 제가 마치고요.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그래도 아까 모든 작업을 내가 다 해야 된다면 이거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작업은 누군가 한 명이 조금만 해 두신다면 나머지는 활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